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동안 학습했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학습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의 정의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으시오. 대인관계 능력이란 직업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하느냐, 피상적인 인간관계 기법,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사람됨, 깊은 내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 은행 계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입하고 그다음 저축하고 인출하는 거.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잘 저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5가지.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약속 이행, 언행일치. 뭐가 있었죠? 또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태도. 입니다. 두 번째, 다음 중 감정은행 계좌에 예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노력했다. 적립해야죠. 상대방이 사소한 일에도 관심 기울였다. 적립해야죠.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적립해야죠. 잘못한 일에 반복되는 사과. 반복되는 사과. 일단은 진정성 있는 사과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제대로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과로 모면하려고 하는 건 안 좋죠. 다음 중 대인관계 양식과 보완점. 지배형. 지배형은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할 필요가 있죠. 또 고립형. 고립형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친화형. 나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실리형이 그렇죠. 복종형.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 독립성을 키울 필요가 있죠. 다음은 팀워크 능력입니다. 다음 중 팀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팀워크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일을 해 나가는 것 맞습니다. 팀워크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은 뭐였죠? 응집력. 팀워크의 유형은 보통 협력, 통제, 자유를 통해 구분한다. 또 효과적인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팀 비전과 목표 설정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팀의 특성을 5개 이상 적고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보세요. 효과적인 팀이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창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결과에 초점을 둔다던가,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하고 조직화한다던가,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리더십을 활용하고, 팀 풍토를 발전시키고 등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이드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다음은 팔로우십입니다.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팔로우는 상사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상사에 대한 동의 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십 유형을 이제 소외형은 자립적인 사람이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수능형은 좀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형. 실무형은 뭔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주도형. 그리고 수동형은 뭔가 지시가 있어야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건 뭐 찾아보라네요. 일단은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또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어야 하고요. 관점을 바꿔보고, 또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질 측면, 구성원의 동참 측면인데, 일단은 의사결정의 질 측면에서는 쟁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팀원들하고 협의하였는가,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부와 협의하였는가, 이런 거를 한번,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구성원의 동참 측면에서는 일단 모든 팀원이 의사결정에 동의하였는지, 그리고 팀원들은 의사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열성적으로 실행하는지, 뭐 이런 겁니다. 다음은 리더십이죠. 다음 줄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맞죠?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 맞죠?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맞죠?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게 서로 이제 상호, 다 상사, 동료, 외부 전문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 혁신 지향적, 계산된 위험을 취함,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두는 것은 리더보다는 관리자. 자, 독재자 유형. 독재자 유형은 통제 없이 방만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보일 때는 오히려 독재자 유형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접 유형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을 거느릴 때는 민주적으로 해서 토론을 막 유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직에서 현상을 뛰어넘어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는 변혁적 유형. 그리고 소규모 조직에서 경험, 재능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많을 때는 파트너십, 같이 팀원도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는 거죠. 리더도. 그 다음 동기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목표 달성을 높이 평가하여 조직원에게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포 분위기로 인해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포감 조성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맞죠? 조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스스로 조직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한다. 맞죠?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보상, 편익, 승진 등의 외적인 동기 유발이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내적인 동기 유발이 무지 더 중요합니다. 인파워먼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권한 위임과 업무 위임은 다른 거예요. 인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든다? 아니죠. 변혁해가지고 변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죠. 성공적인 인파워먼트를 위해서는 권한 위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인파워먼트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개인 측면, 대인 측면, 관리 측면, 조직 측면 네 가지 살펴볼 수 있었다. 입니다. 자, 변화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직 내부에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고 높고 낮은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조직에서는 그럴 거예요. 만약 하극상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는 조직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조직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는 바람직하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변화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변화관리 3단계는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다. 맞죠?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닌 것. 지나치게 감정적인 논평과 제안. 갈등 확인할 수 있는 단서죠. 핵심을 이해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 이건 아니죠. 또 편을 가르고 타협을 거부하는 거. 갈등이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 갈등이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 승패.
승패, 뭐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갈등을 증폭시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증폭시키는 원인이 아니죠. 오히려 해결 쪽이죠. 그리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던가, 자신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묶인다는 거는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갈등의 두 가지 쟁점 중 핵심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핵심 문제는 역할이 모호한다던가, 책임에 대한 불일치, 목표에 대한 불일치, 절차에 대한 불일치, 가치에 대한 불일치, 사실에 대한 불일치, 이런 거고요. 무슨 싸운다던가, 뭐 감정적으로 뭐 언행을 좀 불필요한 언행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감정적인 거죠.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불필요한 갈등이 있고요. 이건 주로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이건 핵심 문제일 수가 있고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 다른 사람들 이해해야 되죠. 어려운 문제는 우선 피한다? 는 아니고요.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맞죠?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 맞죠? 자, 위의 사례라는 게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례들을 본문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회피형은 어떤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서로 주고받는 방식은 뭐였죠?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윈윈이라는 것은 통합형. 경쟁형은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수용형은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겁니다. 윈윈 전략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얻는 거 맞죠? 갈등을 피하거나 타협으로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갈등 당사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긍정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자, 이제 협상. 의사소통 차원. 협상의 의미는 의사소통 차원, 갈등 해결 차원, 지식과 노력 차원, 의사결정 차원, 교섭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시오. 의사소통하는 차원은 맨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요. 갈등 해결. 뭐 다 설명이 나왔네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지식과 노력 차원. 지식과 노력 차원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쟁취하기 위한 것에 대한 지식과 노력의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결정 차원이고요. 선호가 서로 다른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교섭 차원이라고 합니다. 협력 전략. 협력 전략은 뭐죠? 서로 윈윈 하는 게 협상 전략에서 협력 전략이고요. 유화 전략. 유화 전략은 좀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지는 거죠. 너는 이기고. 회피 전략. 이건 다 지는 거예요. 나도 지고 너도 지고 모두 지고. 강압 전략. 나는 이기는 거예요. 너는 지고. 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see, feel, change 전략. 일단 시각화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전략. 호혜 관계 형성, 헌신과 일관성, 사회적 입증, 사람들 입소문 같은 거, 연결 전략, 권위 전략, 희소성 전략,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반항심 극복 전략,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것을 잘 활용하는 거죠.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 중 고객 중심 기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는 거 맞죠? 고객의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죠. 맞죠?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한 번만 실시한다?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거 맞죠? 자, 고객 불만 유형, 거만형,
거만형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정중하게 대하고 과시욕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심형은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고요. 트집형은 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축혀 세워주고, 빨리빨리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경청한다. 감사와 공감 표시하고 사과하고 해결 약속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해서 신속 처리하고, 또 처리 확인과 다시 사과해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고객 조사할 때는 제일 처음에 조사 분야 및 대상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조사 목적 설정하고요. 세 번째는 조사 방법, 횟수 설정하고요. 네 번째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모듈별로 학습 내용 확인을 했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확인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서 오는 사람됨. 자, 2번은 대인관계 능력이란 조직 내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한 일에 반복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닌 거죠. 또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배형은 윗사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거만하다는 평가 받을 수 있죠. 실리형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있죠. 순박형은 겸손하고 너그러운 경향이 있으며 본인이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고립형은 타인과 만남을 두려워하고 사회성 상황을 피하죠. 다음 중 팀워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팀워크는 팀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맞죠? 응집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느끼게 하고 그 집단의 멤버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 맞죠? 멤버십이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훌륭한 멤버십은 리더십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한다. 멤버십이 아니라 뭐였죠? 팔로워십.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효과적인 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명확하게 기술된 팀의 사명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맞죠? 모든 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맞죠? 모든 팀원은 팀 리더의 역량과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모든 팀원? 팀 리더의 역량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적인 비판도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잘못됐다 한다면. 그래서 팀원, 그 주도형이라던가 실무형 이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건전한 그 비판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맞죠? 팔로우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소외형은 다소 냉소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는다. 맞죠? 자,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한다. 순응형.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며 적당한 여유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형.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다. 실무형. 이거는 실무형이죠. 그리고 팀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팀장 주도의 의사결정. 이거는 아닙니다.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른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필요한 비판을 하라?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해라 입니다. 다음 중 리더십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사의 권한으로 하급자를 지휘 감독하는 활동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독재자 유형은 집단의 통제 없이 방만할 때 효과적이고 모든 정보를 리더가 독점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죠. 맞죠?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장려하되 최종 결정권을 리더에게 둔다. 맞죠? 파트너십 유형은 리더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대우받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한다가 아니라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해서. 변혁적 유형은 조직의 변혁이 요구될 때 활용되며 리더는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존경심과 충성심을 불어넣는다. 맞죠? 자, 조직원의 동기부여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직원들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스톡옵션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단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적인 동기유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동기부여, 임파워먼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임파워먼트란 조직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고성과 조직이 되도록 하는 거. 맞죠? 임파워먼트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위임을 통해 업무 위임이 아니라 뭐다?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또 임파워먼트는 혁신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고 또 장애 요인은 대인 차원, 개인 차원, 관리 차원, 조직 차원.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자, 변화 관리와 관련된 적절한 것. 일반적으로 조직의 변화 관리는 변화 이해하기, 인식하기, 변화 수용하기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맞죠? 변화 관리에 있어서는 리더는 직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모든 변화가 다 바람직한 건 또 아니고. 15번. 갈등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직 내 갈등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조직의 갈등은 낮을수록 높은 성과? 아니에요. 딱 적절해야 돼요. 낮아도 직무 성과가, 너무 높아도 직무 성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2번. 갈등 해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회피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경우 말한다. 자신에 대한 건 높은 건 뭐예요? 경쟁형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인 거. 중간 정도인 거는 통합형. 모두 낮은 것은 회피형.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중간 정도인 것은 통합형이 아니라 뭐였죠? 일단 통합형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를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윈윈 갈등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다. 맞죠? 갈등을 피하고 상호 타협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은 피하는 건 아니에요. 갈등 관리자에게 서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맞죠?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갈등 해결책을 탐색하는 방법. 맞습니다. 다음 주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협상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주는 상호작용. 맞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해내는 커뮤니케이션. 맞죠?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종 협상의 통제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지금 자꾸 결렬되는 거예요. 통제권, 주도권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협상의 과정은 협상을 시작하고 상호를 이해하고 실질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해결 대안을 찾고 평가해서 합의 문서를 찾는 거, 쓰는 것까지.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협력 전략은 협력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맞죠? 유화 전략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서로 양보하고자 할 때가 이거는 유화 전략은 일단은 자신은 조금 낮추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피 전략은 서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하고요. 강압 전략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일반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 맞죠? 그 다음에 협상의 전략 중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 동료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입소문 이런 것을 사회적 입증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고객 중심 기업의 특징이 아닌 것. 외부 고객을 가장 중요시한다? 내외부 모두 중요시해야죠.
트집형 고객에 대한 응대. 트집형 고객에게는 뭔가 네, 맞습니다 하면서 좀 축켜 세워주고 경청해주고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또 사과를 하고. 근데 분명한 증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의심형 고객한테 해야 되고요. 근데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가 바르게 된 것, 경청하고 감사하고 공감 표시, 사과하고 해결 약속하고 신속 처리해서 처리 확인 및 사과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까지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지금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